예, 그러면 저희 연구팀의 활동 사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 공진화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 3년 동안 사실 두 개의 소형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융합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대응 과제, 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기업 및 소비자의 공진화 과제라고 해서 두 개의 소형 팀이 동일한 아젠다를 가지고 3년 동안 어떤 선의의 협력과 경쟁을 해왔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상대방의 연구력과 그다음에 연구 실적이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번에 단으로 합쳐서 이제 제안을 이제 하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융합기술 발전 관련 연구팀은 사실은 이제 개인 수준과 기업 수준, 사회 수준의 연구를 다 했지만 그 연구의 소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인공지능에 집중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업 소비자 공진화 과제 팀은 전반적인 기술을 다뤘지만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임팩트라든가 법, 제도 이런 쪽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팀은 연구 소재를 넓히고 싶었고 또 한 팀은 법, 제도로서의 연구까지를 심화시키고 싶었던 두 가지의 어떤 니즈가 잘 맞아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의 비전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융합적인 공진화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개인과 기업과 사회, 국가의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을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연구 책임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유니스트, 한양대학교, 가톨릭대학교에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진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술들의 융합, 융복합 이런 것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AR과 VR을 합쳐서 고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융복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개의 실체가 있을 때 각각의 발전이 상대방의 발전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상호 간의 발전을 돕는 그런 관계가 이제 공진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진화의 모형은 기술과 기술끼리 또는 기술과 사회 간의 공진화도 가능한데, 여기 나와 있는 장표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사회가 각각의 진화,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과 접근 방식이 실증적으로 이것이 관찰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회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술과 기술 또는 기술과 사회에 이 공진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밝혀낼 수만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기술이 사회에 도움을 주고 사회가 그 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추동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이라든가 그런 실무적인 시사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회 또는 국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저희 사업단의 어떤 연구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표를 보시더라도요. 사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 공진화 현상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XR과 로봇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XR 기술은 학습용 컨텐츠를 많이 생성해서 AI의 어떤 성과를 높일 수도 있겠고, 또 AI 기술은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그런 AI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XR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등등 이런 기술들 사이에 양자간, 다자간 이런 공진화 현상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증적으로 보면서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그 풍부한 연구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짧게는 3년, 길게는 이제 7년 정도 더 연구를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존에는 단순하게 어떤 그 개별적인 개발 내지는 융합적인 개발이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연구단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진화적 개발 그리고 공진화 경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안하려고 한다. 현재 2020년 정부가 지금 디지털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공진화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더 연구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연구 목표와 그런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연구단을 그동안 운영해왔던 그 몇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속된 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를 하려고 하면 좋은 연구진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형태의 연구를 감당하려면 그 학문적인 다양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도 경영학, 경영정보학, 경제학과 법학에 이르는 그런 상당히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문적인 다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목표 수립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실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좀 과감하고 창의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에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기초 연구를 하고 응용 연구를 해서 정책 연구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매년마다 목표 수립을 확인하고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1년이 지나가기 전에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어떤 그 내부적인 순수 연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국 외부에 있는 우리 많은 이해관계자들, 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가 정부, 공공기관 이런 부분들과 그 활발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저는 공식적인 홈페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세미나 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연구 발표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공식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올린다든가 만약에 비용이 우려되는 보통 이제 우리가 팀으로 운영할 때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최소한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또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매년마다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우리 사업을 하시고 나면 우리 평가자들에 의해서 심사를 받으십니다. 심사를 받으시면 어떤 정성적인 심사 결과를 주시는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심사평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심사평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목표를 다시 수립하고 반드시 그 차년도 연구 계획에 반영을 한 것이 아마 좋은 성과를 내게 한 또 다른 비결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구 목표는 정량적 목표와 정성적 목표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정성적인 성과를 강조하지만 최소한도 연구단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량적인 목표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연구 목표를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아니면 너무 안이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적절하게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연구팀 내에 계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연구단 같은 경우는 꼭 1년에 2번씩 3번씩 전국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에 어떤 그 스페셜 세션을 만들어서 우리 연구팀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의 연구 내용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단장 또는 팀장은 그 연구 목표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연구 책임자가 조금 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참여자보다는 한 20% 정도는 실적이 더 좋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목표가 세워지면 그것을 잘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연구와 응용 연구, 정책 연구 등 연구 목표 세분화를 통해서 접근하고 그다음에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국제 학술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학자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경희대 같은 경우는 에미넌스 스칼러 제도라고 해서 학교의 예산으로 해외 학술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SSK 사업의 예산 플러스 또 경희대학교의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 그 SSK 사업에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에 공동 세션을 운영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례 워크숍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연 1회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개최할 때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연관 분야의 외부 학자님들 초빙하고 또 그분들과 공동 연구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일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SSK에서 우리 그 네트워킹 협동 심포지엄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좀 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곳에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팀의 네트워킹의 기회를 많이 살리는 것이 좋은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일 아젠다를 가지는 다른 연구팀 또는 유사 아젠다를 가진 다른 연구팀과 교류하는 것이 연구단을 그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장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실은 우리 SSK가 성공을 하려면 단순하게 어떤 저서의 수라든가 논문의 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그 연구의 내용이 아젠다와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젠다의 세부 연구 주제를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우리 소속한 선생님들이 낸 논문이라든가 저서가 그 세부 주제와 합치하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처럼 세부 연구 주제와 우리 연구단에 나왔던 국내 논문 실적, 국제 논문 실적을 한번 매칭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매칭되지 않는 연구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면 좀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른쪽은 비슷한 것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사회과학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 그 사업단 또는 그러니까 아젠다 또는 어떤 사회과학 연구의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그러한 키워드가 우리의 논문과 저서에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관리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 네트워크 활동 실적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연차별로 학술대회라든가 세미나, MOU, 심포지엄, 특강 등등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연차가 거듭될수록 그 숫자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지 성공적이게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도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죠.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년 차 때는 좀 숫자가 적었던 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그 지난 3년 동안에 그렇게 연구 목표를 세우고 같이 협력하고 한 결과 어떤 그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괄목할 만한 연구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수준의 A 수준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른다든가 저서가 나온다든가 하는 실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는 홍보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K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성과 교류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연구단에 있는 내용을 홍보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며칠 전이죠. 11월 말에 SBS에서 나왔던 그 특집 대담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연구단의 연구 내용과 SSK를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감당을 해주셔야 또 일반
국민들도 보실 수 있고 또 이런 그 방송을 보는 정책 위반자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우리 그 사업단에 대해서 더 좋은 인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좋은 팀이 이제 협력을 했고요. 저희 그 앞으로의 목표는 그 저서와 정책 제안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당연히 그 논문의 양은 그 크게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임팩트가 있는 그런 좋은 저널에 더 많이 실는 걸로 하고 그 대신 그 양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3년과 그 실적 비슷하게 가져가고 그 대신 저서와 정책 제안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인력 배출 실적도 처음에 3년 동안에 저희가 가르친 학생들이 이제 서서히 졸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3년 동안은 더 많은 학생들이 배출되어져서 사회에 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좀 과감하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연구단에 소속한 선생님과 학생들이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에 다수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가 낸 논문들이 피인용이 많이 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런 그 질적인 실적이라든가 수상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연구단은 그 앞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학술적인 기여와 사회적인 기여, 정책적인 기여, 그다음에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